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SX. 자,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과거의 차트를 오늘은 좀 달리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법은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에 대한 상방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반등의 시그널은 나와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린로지스와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죠. 8대2. 자,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게 최고가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만 평가 금액은 최고의 평가 금액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제 오늘은 뭐 그동안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한다라고 해서 시장, 업종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자산운용사에서 항상 10년 동안은 1등의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뭐죠? 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규칙을 어겨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화요일 3시 15분이네. 예, 자, 일단 제가 4시 정도에는, 이제 서초동을 갈 일이 있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 종목.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알을 봤을 때에는 실패 확률을 제로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만 궁금해요. 그 앞으로만 듣다가 지금 이렇게 되신 거죠. 팩트죠.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을 안 좋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왜? 과거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재발생될 수 있는 사건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점을 가질 텐데, 과거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2,900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다. 이 기었던 주가를, 머큐리라고, 왜 말이 이렇게 꼬이냐. 자, 머큐리라고 하는 사모펀드죠? 50%의 지분을 보유했던 시가총액 1,000억일 때 50%, 500억밖에 안 되죠? 얘네들이 팔고 넘어가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고용을 했죠? 자, 주가 끌어올릴 수단이 없니? 이 대표는 아주 유명한 M&A의 달인이었다. 과거에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도 항상 제가 1,000억 정도로 운영했었어요. 스타펀드 매니저를 많이 했었는데, 이 대표는 항상 어떠한 거를 중시 여겼냐면, 1번, 시장을 볼 줄 알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산업을 읽을 줄 알았다. 3번, 업종까지도 판단하려고 했다. 4번, 반드시 근거 있는 기업을 데려왔다. 5번, 어떠한 국제 시세까지도 반영을 하고 시장의 심리까지도 반영을 했다. 이 모든 걸 지켜서 한 3번 정도 종목을 세일즈, 여기 대해서는 세일즈라는 표현합니다. 세일즈를 통해서 항상 성공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고 각 자산운용사에 큰 수익을 냈던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수익을 줬던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저희가 장기 휴무를 이제 겪었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목금 저희가 휴무였죠. 별거 없었죠. 하락이 대부분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0.6% 정도의 상승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4% 상승, 그리고 뭐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악재가 좀 있었어요. 담합 조사한다. 근데 오늘 해결 봤어요. 자, 그러면 주도 업종이 조금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연속성은 없을 거다라는 거고, 자,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건 뭐냐면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이 말을 하냐? 이 STX 역시나 수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 공약 기간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악재가 나오더라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생길 것이다. 이해되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생산량이 많아짐에 불구하고 중국에 어떤 결과를 미쳤다? 싸게 파는 거죠. 마진이 안 좋았죠? 오히려 호재다.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컨센 예상했던 것보다 덜 생산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테슬라는 지금은 전기차로 보지 않는다. 전기차는 포드, GM 얘네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매출이 크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뭘 보고 있다? 스타링크, 스페이스X, 그다음 뭐예요? 하나 더 있죠. 양자 컴퓨터. 자, 이쪽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한 거다. 결국은 뭐다? 왜 이 판을 계속 말씀드린다? STX에 대한 어떠한 호재, 특급 호재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호재는 시장에 다 반영돼 있을 것이고, 과거의 사례들 5년, 6년, 7년 전에 있었던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수급이죠. 수급은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물론 일정이란 이런 니켈, 분할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의 상황이 바이오 업종이 좋아질 땐 바이오 업종을 끌어내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좋을 땐 2차 전지를 끌어내고 그랬을 때 어떠한 재료가 나올 때 이 업종이 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이 됐을 때 그게 호재로 받아들이고 수급이 등장한다는 거죠. 바이오 업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데 바이오 관련 기사를 낸다고 해도 오릅니까? 안 오르죠. 이게 바로 시장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SX는 지금 인적 분할과 리튬, 채굴, 광산, 인도네시아. 자,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지나간 건 있지만 4,200원대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을 거다 했고 대주주의 매도 4% 나온 거는 일시적인 것 뿐이니까 단기 반등이래 13일에 상장은 연장이 100% 될 것이다. 왜 과거 20년 동안의 자료를 보내드렸죠. 그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해요? 네, 10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기도 했고 두 번째 뭐?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함수에 대해서 인적 분할 이후엔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략을 짤 때 SX와 그럴로지스 8대2에 대한 인적 분할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는 트레이딩 하라고 했죠. 그리고 붙고 팔아야 된다. 꼭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붙어버리신 분들한테 뭐라고 했죠? 여기서 한 번 더 사도 됐고 참으라. 근데 여기서 또 42,000원? 왜? 항상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 쫓아가는 게 문제죠.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심리적으로. 자,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나온다. 결국은 시총의 게임의 룰을 이해하려고 했죠. 왜 그럴까? 여기에 종가에 1.1조 원으로 끝났다고 했죠. 결국은 이때도 1.800억. 200억 모자란 걸로 끝났어요. SX와 그린의 시총을 합쳐서. 결국은 여기서 듣고 가나 여기서 거래를 하나 여기에 추가적인 120% 수익이 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결국은 여기서 했을 때 9천억, 8천억, 7천억 이제 6천억이에요. 자, SX와 SX 그릴로지스의 시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SX 시총이 잘못 봤네. 4,700억이죠. 그릴로지스 시총을 한번 볼까요? 자, 1,400억이죠. 대략 6,100억. 딱 떨어지죠? 자, 이 흐름으로 이제 접근을 시장에서는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잘못했네. 자,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된다. 시총 끊어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확히 1000단위의 끊어치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SX와 그린을 이제는 분리하는 작업을 필요하다. 라는 거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영상을 후반때 좀 틀어드리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뭐라고 했죠? 들고 계신 분한테 여기서 이걸 공략하라고 했어요. 왜? 시장이 급락 안 좋은 시장이 나오니까 결국은 작은 종목에 대해서 힘겨루기만 나오지만 결국은 빠져서 끝날 거니까 SX를 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쪽을 좀 일단 현금 가진 걸로 거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붙어야 될 땐 붙어야 되고 여기서 사야 된다고 하고 결국은 아니다 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런 보기 편한 영상만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그 이전에 일단 SX 그릴로지스 가격 변동 이거 제가 자료를 해놨죠. 기업 전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앞으로 나올 이슈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산업이 열리면서 먹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잡아드릴 거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SX의 자회사 중에는 뭐가 있다? 항공 사업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바이오, STX 바이오 있습니다. 오른 쓰시는 분 많죠? 바이오 업종이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땐 이걸 가지고 좀 세일즈를 다닌다고 하네요. 자, 투자 전략, 신규 매수, 키 매수, 매도 전략. 이거 자세한 거, 가격 전략부터 이제 일러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확히 오늘까지만 이거 열어놓겠습니다. 자, 25일날 제가 어차피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1억이 뭐 얼마 됐다, 3천 됐다 이러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3분의 1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나중에 수긍할 수 있는 자세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뭐다? 신규 배팅 금액이 1억이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천이 됐다 하더라도 3억 만들 수 있어요. 코로나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운영사에 있었을 때 펀드 매니저 후배가 손실이 많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추석 갔다 왔다고요. 뭔가 특급 종목 없냐? 참아라. 그때 정신 바짝 차렸을 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시장은 항상 예기치 않은 사실들을 발생시키면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2020년에도 코로나지죠. 코로나 시대 딱 갔다 온 다음에 일주일부터 시장의 하방이 열렸죠. 자, 매도해서 현금을 확보해라. 아, 이렇게 되면 자기가 재계약이 안 된다. 왜냐면 1년마다의 펀드 매니저 성과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빠지는 구간에 좋아, 이제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본인 빠져들 때 하지 마라. 근데 결국은 뭐다? 그때 코로나라는 산업이 열렸죠. 치료제, 백신. 그때 결론은 3배 정도의 수익을 얻고 그 애는 달라질 수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코로나 끝나갈 때 어떻게 한다? 그때 진입을 해서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을 거라 아마 삼성전자든 포스코든 현대차든 코로나 때 사실 수입을 냈다. 근데 지나온 지금은 어떻게 한다? 지수 역량은 고점 대비해서 대략 50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80%, 70%, 50% 마이너스 하는 사람 많죠. 왜? 시장이 오를 때는 항상 누구든 시장이 좋구나라고 해서 쫓아올 수도 있고 많이 빠진 시장에서는 눈 감고 들어와서 나중에 기다렸다가 오른 시장도 있다고. 다만 박스권인 시장에서가 가장 여러분들 힘들고 매니저들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STX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하방은 아니지만 등락을 반복하는, 즉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방에서 제가 초청을 해드릴게요. 자, 결론은 타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넌 왜 이런 짓을 하는데 매번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금융기관, 저 연구소는 일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조단위에 있는 종목들을 제시하고 얘네들은 외국인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판을 읽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STX 크린 이라고 보내시고 3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을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 오늘 한번 읽어보시죠. 왜? 이걸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단답형으로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건지 증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1번이든 2번이든 취사 선택은 하세요. 증명을 하기 위한 분들은 증명을 누구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 저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문자를 보내신 분들 결국은 뭐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돈이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오늘 1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방도 말씀드릴 건데 설명하기 이전에 정확히 3일 동안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3일 동안 어떻게 됐다? 대략 80%에서 120%의 수익을 얻었다. 악재를 피해가고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자, 종목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를 감안을 해야 돼요. 왜? 항상 이 종목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엔 다른 종목도 거래를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자세가 할 수 있다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그게 안 된다는 분들은 연락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도 단기간에 3배 오를 수 있는 건 뭐다? 시장의 색깔이 안 좋아지게 되면 초전도체로 엮었던 게 없었던 사실들이 아니라고 한 달 전에 이슈를 끄집어내서 중립자 치료제로 끌어올린다고. 자, 이거는 작은 종목이죠. 시장은 항상 이런 걸 원할 때도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연락 주지 마세요. 왜?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보시게 되면 인적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세요. 많은 사실들이 녹여져 있답니다. 맨날 들어오니까 저도 지겹네. 문자를 보내시지 않으면 되는데. 자, 한 달 전부터 찍었던 거죠. 자, 이때 여기서 손실 났다는 분 때문에 영상을 찍었죠. 자, 결국은 여기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주주 하나씩 볼까? 대형주 아니라고 이런 말. 8천원밖에 안 된다. 네. 가격을 보지 마세요. 그렇지. 니켈. 그때 당시에 수출 담당하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자, 이렇게 해서 펄을 씌운 거라서 의미 없다. 결국은 단발성으로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접근을 하자. 그쵸? 대주주 판 건데 어차피 인적 분할해서 끌어올릴 용도다. 맞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 몇 프로예요? 58%. 근데 여기서 꼭 더 올라간다고 해서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58%는 아니네. 49%네. 예, 그쵸? 42,000원에 팔라고 했으니까 41,650원. 제가 예견자는 아니지만 여기 있는 대표가 일단 어떻게 했다? 자산운용사 아니면 4,200원대부터 세일즈를 했기 때문에 그 법칙, 인적 분할에 대한 법칙을 정확히 자산운용사도 지켰고 대표도 지켰고 지켰다. 그렇죠? 여기 팔았던 이유가 뭐다? 머큐리가 4%의 지분을 이 이상을 충격을 안 주면 거래 정지일 이전에 너무 올라가 버릴까봐 미리 충격을 준 거라고. 다 계산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그리고 3주 전에 또 이 거래 정지됐을 때 13일 날 거래 시초가가 궁금하세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되었답니다. 라고 하죠.
결국은 이날 했던 말이 뭐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2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죠. 자, 머큐리 이야기하면서 시나리오가 있다. 결국은 어느 가격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1.1조 원이라는 가격만 이 그룹주를 맡아 놓을 거기 때문에 거래만 잘하도록 얼마 된다? 큰 수익 낼 수 있다 했죠. 120%. 많게는 120%. 정확히 그렇게 이어지고 있잖아. 그리고 에코프로 따라했다. 뭐 포스코 인터를 추정을 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알아야 돼.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15일로 연장됐으니까 제가 다시 급하게 올려드리죠. 2주 전에 여의도 정보 모임 시초가 가격 전략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때 보게 되면 리튬, 에코프로 추정했다. 자, 들어보시죠. 이렇게 기간을 충분히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사업을 등장시키면 시장에서 안 먹힐 수가 있으니까 에코프로나 금양 단단하게 2, 3년 동안 올라온 거를 추정을 한다. 중간중간 이렇게 보세요. 자, STX와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를 따라하는데 자, 이것도 보고 가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에 SX 핵심 부분이 조선의약이 상장 폐지됐죠. 자, SX와 포스코 인터, 대우인터는 둘 다 망한 기업이고 상사 기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갈 수 있...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못 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함수는 자,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격 변동성 이거 적어놨고 가장 중요한 건 다룰 문제가 있어요. 다룰 문제가 있고 자, 3억방 자, 이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억이 채워졌는데 과연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후에는 이 3억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열어놓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계속 사람 추가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보내신 영상마다 보내신 분 순서대로 해서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자료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3억방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돈 내는 거냐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자, 돈 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한 가격은요, 앞으로 이제 500억 단위로 끊어치기가 나올 건 없고, 그리고 3억 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거 먼저 합시다. 3억 방.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STX를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시지 않을 분들만입니다. STX 하나만 한정적으로 볼 사람들은 다른 데 가십시오. 다른 데. 왜? 다른 영상 좋은 거 있죠? 10만원 간다고 하는 거. 그거 보세요. 자, 꿈의 암치료 중입자 효과 있고. 저는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더라도 위아래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개별주라도 거래할 자세가 돼 있냐라는 뜻이고. 제가 만일에 1000억을 운용을 과거처럼 했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산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10억 넘게 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억을 3천만 원만 있어도 3억, 5천만 원 있어도 3억, 1억 있어도 3억, 연말까지는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밑으로 뭐 2천, 3천 되신 분들은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사연을 좀 보내보세요. 제가 좀 보고 이게 뭐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나중에라도. 자, 꿈의 암입차. 이게 말하고 모비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 시장이 변했다고 해서 제가 확 바뀌어버리죠. 원래 이런 중소형주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하죠. 자, 그때 읽어봅시다. 부작용 저거 3배 올랐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다뤘어요. 3배 올랐어요. 자, 쭉 해서 26일날, 5일날은 이제 5장 넘어가고, 셀트리온 들고 계시는 본인이 뭘 들고 있다고 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링크 주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 들고 있다라고 하셔서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오전부터. 8시 42분인데, 화청기계, 남성 이런 것들 다 팝시다. 라고 하는데, 화청기계하고 남성. 자, 26일 날 무조건 팔라고 하죠. 야, 이날이구나. 무조건 팔. 상한가에 상따했다고 해서 무조건 팔라고 합니다. 급락 나오죠. 다음날. 그날도 남성도 마찬가지로 팔아라. 급락 나오죠. 그쵸? 왜? 시장이 반등을 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여기 적습니다. 분명.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결국은 시장의 색깔을 알아야 됩니다.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해서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화천기기 매도하고 가시죠. 장이 색깔이 좋지 않습니다. 판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코넥 일단 팔고 합니다. 저는 권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하고 있다. 큰 시장의 돈은 외환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흔들기. 그럼 주가는 당연히 주시장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큰 판의 동은 이동 중입니다. 이탈. 자, 여기 간간히 적어드린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드리죠. 자, S바이오메딕스 내용인데 재료가 좋아서 상한가 트레이드 해볼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이날 10%였는데 상한가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가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항상 이름 비슷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디 기업이 위치돼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얘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입자 치료 한 달 전에 나왔던 건데 끌어올리죠. 그러다 보니 이 관련된 부분이 뭐가 있었다? 네, 이게 연대 세브란스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네, 상한가를 진짜 가더라고. 자, 그래서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기 보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다음날은 이거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 이제 보시죠. 유진 로봇 들고 계신 분이 이거 어떻게 되냐 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건 뭐 급락 온다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버틴 분 여기서 사서 참아라라고 해서 여기서 오전에 10시 39분 이거 컴퓨터로 땡겨서 보시면 다 보일 겁니다. 10시 39분 여기는 시장의 상황과 종목을 좀 더 다룹니다. 여기는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가 아니에요. 3억을 그냥 만드는 방이에요. 아이클레보 자 적자 사업부 떼낸다. 자 이거 악재다 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다음날은 호재일 겁니다. 단기적인 악재. 자 피해가죠. 그쵸? 10시에 이게 마이너스 5%였는데 마이너스 1%였는데 22% 마이너스를 미리 피할 수 있었죠. 물론 손절매죠. 뭐 15% 손실 난 거. 그리고 나서 큰 하락을 피하고 이걸 먹었죠. 50% 수익 난 거죠. 그래서 최고 평가 금액을 만들었죠. SX 그러실 분들만 문자를 보내세요. S바이오메딕스 상한가 같다. 단기 거래 시장입니다. 지금 목표가는 정해놓고 시장의 판을 치고 빠지면서 가야 됩니다. 자, SX 이것도 있죠. SX는 시나리오대로 뭐 SX 들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지 말고 26일 날 현금 가진 걸로 이거 하자.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작은 쪽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끌어올리는 시총 맞추기 게임 6천억 맞추기 게임이 나올 겁니다. SX 보내주신 분들을 여기다 초청해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목표가 말씀드렸죠. S바이오메딕스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구분하지 마라.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증명할 사람들은 절대 참여하지 마세요. 자, 오후에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 아시겠죠? 자, 3억은 이렇게 피할 거 피하고 향유할 수 있으면 수익 금방 난다. $1 시장 안 좋다. 칩스 앤 미디어, AI 반도체, NPU 쉬자고 하다가 오후 1시 32분에 말씀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아도 아직 보도 전임. 주담 확인, 보도 재료 나올 듯이라고 하죠. 이미 자, 홍보 시작한다고 확인했죠? 그러면서 얘가 급등이 나옵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가 어떻게 가냐면 10.39 최고가에 끝나죠. 종가가.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와? 시간의 상한가하고 다음날 11% 올라서 자, 고가 마감했네요. 칩스 앤 미디어. 그리고 이거 리튬 가격은 이 SX와 밀접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겁니다. 자, 리튬 선물 가격 급락세. 자, 그럼 다음날 또 빠질 수 있다. 자, 결국은 쭉쭉 해서 칩스 앤 미디어 이제 시간의 상한가 같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 한번 뒤에 말 안 했나? 나왔네. 칩스 앤 미디어 시간의 상한가 올려드리고 다음날 대응 전략 시작합시다 해서 뭐 한올바이오 이건 뭐 점상으로 간 거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기술 이전인 기업이 일단 자가 면역으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반 오른 거라서 칩스 앤 미디어 다만 이렇게 해서 칩스 앤 미디어 S바이오메딕스 차익합시다. 그쵸? 자, 그러면서 3억 만들기. 왜? 시장이 오를 때가 되면 이런 전날 강세를 보였던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빠져. 자, 여기 나오죠. 칩스 앤 미디어 당일 급등 출발이지만 차익할 거다. 집중하자. 라이브 방송 주소. 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도 그쵸? 자, 오늘 차익할 거다고 하죠. 10%. 결론 밀렸잖아. 왜? 시장의 분위기가 오를 거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8시 58. 오늘 시장은 오후 장종료 반등에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로. 왜 그럴까? 추석 때는 항상 10번 중에 7번은 빠졌다. 장기 휴무에 들어갔을 때 코로나 때도 그랬고 미중 무역 갈등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다. 오늘 타점은 뭐냐면 물론 엔비디아 악재가 좀 해결됐고 테슬라 주가가 어제 오르긴 했지만 오늘 만일에 이런 충격들이 한 번에 오게 되면 우리 수요일 날 시장은 별 재미없이 시작하거나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악재는 몰아서 반영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신성델타 테크 뭐 이런 것들도 칩스 앤 미디어 18%에 팝시다. 막 이렇게 해서 18% 갔죠. 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 분할로 팔자고 해서 시초가에 한번 팔고 18% 고점이니까 팝시다.
적어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자, 유진 로봇도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갈 거 피해가고, 그리고 나서 향유할 때는 향유하며 최고 평가 금액을 만들 수 있다. 항상 여기서 얻어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죠.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손실을 피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수익이다. 그러면 이 주가는 여기 와 있는 거지. 본인들한테. 그쵸? 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분들, 마음이 된 분들만 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 하지 마세요. 자, 쭉쭉 올려드리죠. 라이브 방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시장도 받쳐주니,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고, 까나리아 바이오는 이거 끝나서 말한 거니까 의미 없죠. 여기,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산업이 쭉쭉쭉 연속적으로 AI 산업이든 바이오 산업이든 2차전지 산업이든 연속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땐 쥐고 가도 된다고 흐름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거래를 해야 되는 장에서는 쥐고 가고 쥐고 가야 되는 장에서는 단기 거래해보니까 문제 아닙니까? 28일. 저는 추석 때도 쉬지 않았어요. 서학개미. 왜? 미국은 돌아갔으니까. 예상 밑돈 가이던스의 시간에 4%. 제만 지내고 왔어요. 휴일에도 찾다는 잔리입니다. 이 마이크론이 이제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이게 조금 실적에 빠지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좀 이끌었죠. 다시 29일 날 연구소 출근. 셧다운. 셧다운이 뭐예요? 미국이 부채 한도가 협상이 안 되게 되면 더 이상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임시 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 탄산 리튬 가격. 이게 바로 만일에 이게 시장이 열린다 했으면 STX에는 호재하다. 왜? 리튬을 생산한다고 했던 데잖아요. 근데 이게 리튬 감산을 한다고 하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리튬 가격 상승할 수 있다. 10시에 이날도 연구소 마치고 금융기관 포트폴리오 미국장 점검하면서 퇴근했죠. 자, 미 하원 임시 예산안 부활시켰다. 셧다운 초읽기 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언제야? 9월 30일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거 착수한다.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서 악재 발생. 역시 시장이라는 게 산업도 있어야 이런 안 좋은 소리도 사그라드는 거구나 했는데 10월 1일 날 셧다운 피했다. 이게 만일에 우리 시장이 열렸다고 한다면 들쭉날쭉했을까? 셧다운이다. 피했다. 45일짜리다. 근데 결국은 45일짜리. 앞으로도 언제든 끄집어낼 겁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 인플레이션, 실업자 수가 또 이제 감소했다. 실업자 수 감소하면 돈 풀었던 거 다시 가져갈 거예요. 자, 여기 2일날 이거 말씀드렸죠. 이 19세 미만의 30대가 수익률이 가장 좋대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많죠. 이게 고집의 수익률이야. 이게 고집.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로봇이라는 거 여러분들 본 적도 없고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일상생활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할 땐 해야 돼. 10월 3일 좋은 아침입니다. 삼성. 이게 조금 반도체 시장에 오늘 HBM이라고 해서 광대형 메모리만 집중됐었는데 그동안 있었던 감산 정책을 폈던 디램. 네, 이거 공부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지금까지 칩스 엔미디어, 에스 바이오메딕스, 유진 로봇 각각에 대한 수익률은 다를 수 있어 최소 몇 프로다? 80%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 결국은 3억은 쉽습니다. 3천으로 3억 만드는 건 쉬워요. 다만 1,000억으로 2,000억 만드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게. 이거 한번 좋은 기사니까 보시죠. 자, 우리는 경쟁업체와 경쟁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이거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업체에 너무 많은. 자, 우리도 누구를 비교하지 않느냐. 병법서에서 경쟁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경쟁하라는 거. 엄격함. 나한테 엄격할 수 있느냐.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러나 결국에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것은 누구다? 계속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자기만의 태도다. 그게 되는 사람들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경쟁업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시장 핑계를 대지 말라고. 끝없는 시대. 오케이?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테슬라. 어제 또, 오늘이죠. 자, 테슬라가 이게, 어제 나왔던 건데, 테슬라는 오히려 올랐어요. 뭐냐면, 납품, 생산을, 줄어들었다는데, 여기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시죠. 되려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유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중국에 싸게 팔고 있어서 마진이 안 좋았죠. 근데 다만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링크, 스페이스X, 양자 컴퓨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렇다. 자, 걱정했지만 다시 악재를 디뎌내는군. 여류가 반도체 칩 쪽은 일단 등락이 있을 터인데
이런 조사 문제, 엔비디아가 좀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방은 다 아시겠지만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해서 공부, 지금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시장이 평균적으로 산업이 열려있을 땐 이걸 했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시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CT, 엔비디아. 자, 아까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연말에는 새 GPU 이거 있죠? 그래픽카드. 이게 랠리를 촉발시킬 거다. 이제 악재를 좀 뒤졌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요. SS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3억이라고 보내주세요. 선착순, 오늘은 선착순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 자료, 아까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점검하고 보고 가시죠.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하나씩 볼 텐데, 이게 머큐리가 지분을 팔았던 날 8월 24일 팔고 인적 분할 전에 급락을 했던 날이고, 그래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쭉쭉 가면서 여기서 SP 아시아 인베스트 전환사채를 팔았다. 요게 바로 요 시점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단기 반등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 여기는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이라서 여기 종가 1.1조 원을 맞춰 놓을 것이고, 대주주가 팔았다가 SP 아시아 여기서 8대1로 해서 전환사채 팔았던 가격이 대략 이 정도에 끝나니까 25,000원에 종가 마무리돼서 반등 한 번만 올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정확하죠? 자,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 공시사항 한번 더 볼게요. 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종목이었다. 머큐리의 지분 확대를 탈출을 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연결 대상 종속 자회사. 자, SX 바이오라고 있죠. 미생물 제조 판매 하나 있고, 에어로 서비스, 항공 정비 산업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대주주는 혹시나 이 니켈이라는 게 너무 안 좋아지고 리튬이 안 좋아지고 2차 전지가 조기 폭락될 것 같다라고 해서 했으면 뭘 끄집어냈을 거다. 이때 당시 인적 분할을 공시하기 전에 뭘 했을 거다. SX 바이오 또는 항공 우주 사업이다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거다. 그게 바로 자사운용사니면서 변수를 분명히 고민하면서 리튬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인적 분할까지 꺼내놓는데 안 됐을 경우엔 이거라도 시장에서 내놓을게요 했던 거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는 어떤 사람이다? 시장을 볼 줄 알고 13일이라는 변경산장일에서 15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리튬 가격의 폭락이 있으니까 연장하겠다 했다가 결국 뭐다? 무기한 연장에서 바로 폭락이 멈추니까 재빠르게 상장을 시키죠. 근데 만일에 지금 한 달 내내 끌고 왔으면 지금쯤 시작과 동시에 여기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 그럼 자사운용사에 할 말 없죠. 대표한테 할 말 없죠. 근데 결국은 리튬 가격까지는 판단을 한다. 30% 급락. 딱 하루 멈출 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9일 날 거래 정지시킨 이유는 에코프로와 금양. 걔네들이 공매도 펀드라고 해서 그 뭐라고 하지? 인버스 펀드라고 있죠. 2차 전지 모든 업종이 빠지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이 가격까지도 예측을 해서 29일 날 거래 정지시켰다. 그럼 13일 정도 되면 대략 얘네들도 대형주니까 오르지 않겠냐는 결론을 낸 거다. 그리고 리튬 이런 거를 했던 이유는 어차피 2, 3년 동안 단기 급등한 게 아닌 금양과 에코프로는 3년 동안 꾸준히 해서 30배 오른 거죠. 단단한 어떠한 주가에 대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재료를 끄집어 온 거다. 똑똑하죠? 자, 그리고 아까 SX와 포스코인터 얘기를 했는데, 포스코인터는 과거에 대우인터였고, 대우기업은 망했죠. SX 망했죠. 상사기업이죠. 포스코인터는 어떤 거다? 포스코인터는 결국은 포스코의 그룹에 흡수되긴 했지만 결국은 뭐다? 올해 주가 상승률을 올렸던 포스코 그룹은 분할 상장을 하면서 끌어올렸죠. 근데 중요한 건 개인들은 모를 거예요. 어차피 포스코 이름만 붙어서 비교 설명하면서 했죠.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왜 또 과거 얘기만 하고 목표가라는 게 어디 있냐고 지금 다 말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 삶과 죽음, 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익이냐 아니면 버티느냐의 문제인데, 버틸 때도 의미 있게 붙고 나갈 때는 의미 있게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3억까지는 다 할 수 있다. 자, 여기도 알았고 여기도 알았고 여기도 알았고 여기도 알았고 여기도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도 로지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인정하세요. 1억이 3천 됐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상장필이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다 알고 있었다? 몰랐지.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뭐냐? 난 SX를 보면서 미래 가치를 다 보고 시장 보고 했다. 100%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 영상 뒤돌려 보세요. 제 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밑을 봤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종목이었다. 거래를 한번 했지. 제 말을 듣고. 왜 그랬을까? 자, 시장이라는 걸 봤으면
제롬 파월이 3주 전에는 괜찮았어. 왜?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고 했지. 근데 플러스 실업자가 증가됐다고 했지. 돈 풀어놓은 걸 다시 가져가지 못한다고 했지. 그럼 시장은 한 3주 동안 열리겠구나. 산업은 AI 반도체, 구글, 알파벳, 뭐 유튜브, 그다음 뭐죠? 이거. 예. 이세돌과 그 바둑 대결했던 AI 로봇 인공지능 산업이 열리는구나. 주가 신고가, 매출 신고가 가져올 수 있지. 그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동안 과연 수익을 냈나? 거꾸로 이 기다린 1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큰 손실만 있는 거 아닙니까? AI 로봇은 그동안 이 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주가 상승률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악재는 피해가자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온 사실이지만 5조, 6조짜리가 이게 2배 오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닌가? 그리고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죠? 유진 로봇이지. 이게 뭐냐면, 자, 차트를 한번 보고 갑시다. 왜 중요하냐면, 다르지 않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거 바꾸지 않을 테니까 봐봐요. 얘가 움직였으니까 똑같잖아, 주가 모양이. 이런 거라고. 자, 루닛이라는 것도 AI 진단. 똑같잖아. 몇 조짜리라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기회비용 잃고 손실납. 이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분은 이번에 살려달라고 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3억방 만들어서 초청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SX를 위에서 봤으면 사지 않았다. 왜? 테슬라, 산업을 보라 했지. 주도 업종의 대표 기업이 아까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말한 것처럼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테슬라가 주도 업종이잖아. 근데 얘는 전기차로 보지 않고 목표 주가 상향했던 이유는 뭐다? 네, 아까 뭐 스타링크, 우주 이런 걸로 목표 주가 상향했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예측을 했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야. 왜? 여기서 목표 주가 상향한다는 게 나왔거든. 근데 무슨 뭐 여기서 그걸 알았다고 하면 됩니까? 거짓말이지. 리튬 가격은 조지 소로스가 무슨 말했다? 고평가됐으니까 공매도 몇천억씩 때릴 거예요. 경고했죠. 상단에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10억짜리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1,000억, 2,000억에 팔리니까 경고했죠. 근데 그걸 보고 샀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STX는 광산 개발하는데 7조 가치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허가했다. 막 이런 말 나오니까 그냥 따라붙은 거 아닌가? 맞죠? 자, 그런 분들은 인정을 하시고 지금 얼마의 평단가에 가지고 있으며 왜 손실이 입었으며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총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얼마까지 받는지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3억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을 좀 달리해보고 일단 그리고 12월 24일 제가 말씀드린 거 그때는 저희가 자체 펀드를 운영할 거라서 아마 그때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에 대한 마지막 여러분들의 선의의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이미 6천억이 세팅이 돼 있고 이젠 1,000억 단위, 500억 단위 끊어치기는 없을 것이다. 같이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너무 작은 금액 아닌가요? 근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니 믿어봅시다. 한번 믿어볼게요. 자, 상단에 나있는 전화번호 STX 그린. 뭐 주위에 또 이걸로 보통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옆에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게 쉽니다. 바이오 종목 다 교류하더라고 본인들끼리. 신기해. 그래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같이 수익 나고 손실 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손실 나더라고. 그쵸? 자, 같이 한번 보내보세요. 오늘까지는 제가 여기 다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시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주식이 뭐 인생은 아니지만 가정 평화는 지킬 수 있다고 하시니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